우리가 혼자 종가 베팅 매매를 해도 승률을 좀 올릴 수 있는 몇 가지 팁을 좀 공유해 드릴까 합니다. 크게 굵직하게 3가지 정도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여러 가지 기준이 좀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종가 베팅을 할 때요, 일정이 있는가, 조만간 일정이 있는가, 이걸 먼저 봅니다. 그러니까 내가 종가 베팅을 오늘 했었을 때 이번 주나 다음 주 내로 관련된 일정이 있는가를 첫 번째로 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일봉상 자리를 확인을 해야죠. 우리가 종가 베팅이지만 우리가 5분봉도 봐야 되겠지만 우선 일봉상 돌파 자리에서 이제 종가를 파킹하는가, 그 의도적인 파킹이 있는가, 이 부분. 그리고 일봉상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오고 변곡점들이 형성이 되면서 눌림 자리에서 우리가 손익비기적으로 괜찮은 자리에서 종가 베팅 해볼 만한가 라는 부분들을 두 번째로 많이 봅니다. 세 번째로는 장 막판에 수급이 있으면 더욱 좋아요. 장 막판에 수급이 있는 친구들만 무조건 매매하는 건 아니지만 장 막판에 수급이 있다라고 한다면 금상첨화다. 그래서 크게 일정이 조만간 있는가, 그리고 일봉상 자리를 확인해 봤었을 때 딱 매물대 돌파 자리에 파킹을 하는가, 변곡점이 형성되는 눌림 자리에 있는가, 장 막판에 수급까지 같이 들어온다면 땡큐다. 첫 번째, 일정이 있는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 A라는 종목을 종가 베팅 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렇다면 이 친구가 종가 베팅을 했었을 때 내일이든 모레든 올라갈 상승 모멘텀이 있어야 되겠죠. 그 모멘텀을 우리가 미리 알고 있지 않는 이상 종가 베팅을 고르기가 조금 더 힘든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 일정을 알고 있으면 조만간의 상승 모멘텀이 터져 나올 수 있을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거죠. 대부분 이제 부업이나 아니면 소소하게 소액이라도 우리가 투자를 해서 부가적인 수익들을 창출하자라는 분들이 대부분일 건데, 그렇다면 대부분 본업들이 있기 때문에 뭐 월별로 이제 주식시장에 관련된 일정들을 다 정리하지는 못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매달 이 일정 캘린더를 정리해놔요. 그 일정들만 알고 있더라도 우리가 어떤 걸 할 수 있다? 종가 베팅의 승률을 조금 더 올릴 수 있고, 어떤 종목을 종가 베팅 할지를 조금 더 선별하기가 수월해진다. 그래서 일정 꼭 알고 계시면 좋고, 그리고 우리가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일정들이 막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같은 나라 일정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글로벌 일정이면 일정일수록 그걸 메인으로 봐야 됩니다. 전 세계 뭐 나스닥에 상장해 있는 대기업들까지 움직이는 모습들을 보여줄 거니까 그게 분명 국내 증시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일정들이 같은 날 많으면 글로벌 일정을 좀 메인으로 생각해서 보면 좋을 것 같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요, 일봉상 자리죠. 이거는 실제로 이제 제가 종가 베팅 할 때 많이 사용하는 자리인데, 이렇게 박스를 그리면서 이런 매물대를 형성을 하면서 이런 차트를 만드는 경우가 많아요. 하락을 하고 나서 어느 정도 다시 한번 올라오면서 이 매물대 돌파하는 이 순간에 있는 자리들의 종목들을 종가 베팅을 하면 돌파 매매처럼 종가 베팅 성공 확률이 좀 더 높아진다. 두 번째는 이제 눌림인데, 상승을 해주고 조정을 받고 다시 한번 이렇게 상승을 보여주고 나서 또 조정을 받았을 때 이렇게 저점들을 우리가 이어본다라고 한다면 이런 추세 라인들이 형성이 되죠. 이 추세 라인들의 하단부까지 내려오고 우리가 뭐 십자 캔들, 도지 캔들 이런 것들이 형성이 돼요. 추세 하단부에서 대부분 이 반등이라는 게 나오기 시작하는데, 우리가 반등 나오기 직전에 이 자리에 있는 친구들을 눌림목에서 종가 베팅을 공략을 하면 조금 더 확률이 올라간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손절 라인은 당연히 이 추세 라인들로 잡겠죠. 그래서 손절은 짧게 수익을 많이 가져갈 수 있는 종가 베팅 자리도 우리가 볼 수 있다. 그래서 일봉상의 자리를 봤었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돌파 자리나 아니면 지금처럼 이런 눌림 자리를 공략을 해서 종가 베팅을 하면 그냥 무턱대고 종가 베팅 하는 것보다 승률이 조금 더 올라간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일봉상 자리들도 많이 보지만 추가적으로 보는 걸 몇 가지 설명을 드리면요, 종가 자리에 도지 캔들을 만들어서 눌림을 형성하거나 매물대 상단 돌파 자리에서 종가를 파킹하는 거, 추가적으로 제가 보는 건 이전 차트에 매집봉, 즉 윗꼬리가 길게 달린 캔들들, 아니면 갭 10%, 15% 뜨고 음봉으로 쭉 눌러주는 매집봉들이 있으면 플러스 점수를 더 줍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이전 차트 거래 대금이 평소 대비에 강하게 한 10배 이상 터진 친구들을 선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리해서 보면
일정이 있어야 되고요. 일봉상 돌파 자리나 눌림 자리에 파킹을 하면서 앞에 차트를 봤었을 때 매집봉이 있거나 최근에 평소 대비 거래 대금이 10배 이상, 거의 100억 이상 터진 친구들 위주로 우리가 종가 베팅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조금 더 높은 확률로 종가 베팅을 성공할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있으면 좋은 거, 아까 말씀드린 금상첨화 3시 이후에 그 종목에 이제 거래 대금이 들어오면서 수급이 들어오는지가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다음날 바로 올라갈 확률이 조금 더 올라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3시 이후에 이제 장 막판에 수급이 들어온다라는 거는 팔고 싶은 사람보다 사고 싶은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장 막판에 주가가 올라가요. 그러면서 이제 거래 대금들이 한 2시에서 3시 사이 월등하게 급격히 많아지는 모습들, 이런 걸 우리가 장 막판에 들어오는 수급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까지 있으면 금상첨화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지금 보시는 종목이요, 시어스 테크 놀로지라는 종목이고요. 돌파 매매 자리에 있는 친구입니다. 지금 이 앞전에 매물대, 그리고 이 매물대들을 맞고 계속 떨어지는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오늘 장 시작하고 끝날 때까지 일부러 쫙 올리면서 해당 매물대 상단까지 파킹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돌파 매매 자리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종가 베팅을 할 때. 그리고 두 번째는 3시 이후에 이 자리에서 거래 대금이 이렇게 평소보다 더 나오면서 주가를 이런 식으로 끌어올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있으면 금상첨화라는 거예요. 지금 보시는 이제 화면은 일봉상 기준으로 돌파 자리 예시가 너무 좋아서 지금 보여드리는 거고, YG 플러스가 좀 그런 모습을 전에 보여줬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이게 5월 9일입니다. 5월 9일날, 이날이에요. 이 양봉날. 파킹을 하면서 아침부터 주가 이렇게 올리고 3시 넘어서 거래 대금이 터지면서 종가를 쭉 올렸죠. 장을 마감하고 나서 넥스트레이드에서 추가적인 상승이 또 나오는 모습들을 이렇게 보여줬다. 우리가 이런 종목들을 좀 종가 베팅 위주로 보게 된다라고 한다면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라인들을 어느 정도 형성을 해줄 수 있다. 즉 막판에 저점들을 올리고 거래 대금이 터진다. 그리고 일봉상 돌파 자리다.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우리가 조금 더 종가 베팅을 했었을 때 좋은 결과를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100%는 아니에요. 조금 더 승률을 올릴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오늘 강한 섹터가 내일도 조금 더 강할 확률이 높다라는 건 기정사실이에요. 기정사실이고, 자, 두 번째는 일정을 체크하라입니다. 제가 일정 베이스로 종가 베팅을 2월부터 한 5월달까지 많이 했고, 실제로 라이브로도 많이 진행했습니다. 승률이 80% 이상 나왔었는데, 그렇게 나왔던 건 그냥 종목을 보기보단, 우리가 차트로만 보기보단 이번 주 내에 일정이 있는 애들 위주로 우리가 종가 베팅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내일 더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즉, 이 두 가지가 공통되면 훨씬 좋아요. 오늘 강했던 섹터가 플러스 알파로 이번 주에 일정이 있다. 자, 이렇게 해서 요 구간에 들어가는 게 오늘 강했던 섹터랑 이번 주 일정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구간들이 조금 더 확률과 승률을 올려준다라는 거고, 세 번째는 돌파 자리에 파킹한 종목이 좋아요. 즉 어떤 얘기냐면 이렇게 지금 이 선이 주가예요. 이 선이 주가고 이렇게 박스를 그리는데, 오늘 장 마감할 때 종가가 이렇게 올라와서 돌파 자리에서 마감을 하거나, 아니면 돌파해서 마감을 한 종목들이 내일 아침에 더 날아갈 확률이 높아진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도 교집합으로 넣으면 더 좋죠. 이게 세 번째 조건이고요. 이게 다 부합하진 않아도 돼요. 이 중에 한 두세 개만 부합해도 되는데, 이 모든 게 부합하는 종목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잘 없을 건데, 다 부합하는 종목들이 있다고 한다면 확률이 많이 올라간다라는 겁니다. 자, 네 번째는 최근에 강한 거래 대금, 장대 양봉 만들어주고 눌림 이후 박스 돌파나 돌파 한 자리 있는 친구들이 제일 좋아요. 최근에 흐름이 장대 양봉이 나왔고 이렇게 눌러줬어요. 눌러주고 이렇게 박스를 그렸어요. 단기적인 눌림 박스가 형성이 되죠.
요걸 뚫고 올라오는 자리에서 종가를 파킹하거나 뚫어주고 종가를 파킹하는 친구들이 다음날 올라갈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 번의 응용 버전이라고 볼 수 있고, 이것도 교집합이면 제일 좋습니다. 이 중에 한 절반 정도만 좀 교집합이 되더라도 확률이 많이 올라간다. 다섯 번째는 이제 신고가 자리, 즉 상단 매물대 없는 친구들. 이런 친구들이 종가 베팅하기 좋은데, 이거에 대한 리스크는 있다. 신고가에서 빠지면 많이 빠질 수 있다. 이게 신고가에 대한 리스크예요. 자, 그리고 다음은 장 막판에 수급이 들어오면 요거까지입니다. 이 6가지가 겹치는 종목은 사실상 없을 거예요. 매일매일 찾아봐도 절대 없을 거고, 이 중에 우리가 한 3가지 정도만 좀 겹치게 된다라고 하더라도 매우 종가 베팅의 승률이 올라갑니다. 그냥 오늘 장대한국 나온 거 종가 베팅으로 그냥 때려박은 다음에 상따한 다음에 수익 챙기려고 그런 운으로 하는 매매 말고 도박을 하지 마시고, 우리가 이런 상승 확률이 높아지는 내용들을 좀 포함해가지고 종가 베팅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승률이 많이 올라가요. 이 6가지 기준이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 6가지 기준이 있는데, 이 모든 것이 이제 공통된 교집합이 여기에요. 근데 이런 종목은 사실 없을 거예요. 없을 거고, 이 중에 이렇게 3개가 겹치거나, 이렇게 3개가 겹치거나, 아니면 이렇게 3개가 겹치거나, 이런 것들만 찾아도 승률이 좀 많이 올라간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것만 알아도요, 종가 베팅 엄청 잘할 수 있어요. 어디 가서 나 종가 베팅 좀 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정도의 기준들을 제가 하나도 빠짐없이 다 뿌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예시들을 하나씩 볼 거예요. 오늘 강한 섹터가 내일도 강할 확률이 높아요. 자, 그러면 어떤 섹터 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종가 베팅으로 오늘 강했던 섹터 뽑으면 핀테크, 상장, 오전에 강했습니다. 오후장에 그래도 수급이 들어오면서 조금 강했던 건 원전, 조선, 방산, 알테오젠, 바이오. 사실 전체적인 시장으로 따졌을 때 제일 강한 건 핀테크, 스테이블이 맞았어요. 그래서 오늘 사실 종가 베팅을 할 거면 다른 기준 다 빼고 그냥 오늘 강한 섹터가 내일도 강할 거야 라고 한다면 스테이블 쪽에서 골라야겠죠, 종목을. 저는 그냥 보자마자 꽂혔던 건 더즌, 그리고 카페. 근데 이건 오늘 강했던 섹터에서만 뽑았을 때. 그런데 또 뭐가 있어요? 두 번째 조건, 일정을 체크하라. 자, 일정이 이번 주에 뭐 있는지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 일정이 AI 관련된 일정, 그리고 반도체 관련된 일정, 지니어스법, 통과 관련된 일정이 있는 친구들을 봐야 된다는 거죠. 즉, 우리가 이번 주 일정으로 따졌을 때 섹터를 고르게 된다고 한다면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번 주 섹터로 뽑는다고 한다면 내가 이번 주에 일정이 있고 오늘 강했던 섹터에 대한 교집합은 테이블입니다. 자, 그 다음에 돌파 자리에 종가를 형성한 종목들, 이런 친구들을 봐야 되는데, 노바렉스 같은 종목이 지금 종가가 매우 좋은 케이스. 자, 쭉 올라왔고 이 모든 가격대를 종가를 여기에 형성을 해주면서 종가를 파킹했다. 파킹하면서 오늘 거래대금 대금까지 터졌다. 그러면 아주 우리가 돌파 자리로만 따져봤었을 때 좋은 자리에 있는 종목이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딱 여기에 종가 파킹했죠. 더존비주엄도 좋은 자리입니다. 더존비주엄도 이 앞전의 매물, 최근 매물 뚫고 종가를 여기서 형성을 해줬다. 또 AI랑 엮여있는 친구잖아요. 그러면 이번 주에 일정도 있는 것도 겹치게 되는 겁니다. 더즌도 자리가 좋은 게 뭐냐면 얘가 갭을 띄웠을 뿐이지 어제 종가로 따져봤었을 때 요게 박스, 요게 박스고 박스 상단이 여기입니다. 요걸 뚫고 종가를 형성을 해줬잖아. 이것도 플러스 점수를 줄 수가 있는 거죠, 더즌. 그리고 이번 주에 일정도 있겠다, 돌파 자리에 있고 오늘 강했던 섹터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강했던 섹터 스테이블, 이번 주에 일정 있는 거 스테이블, 돌파 자리에서 종가 형성한 종목들 중에 하나가 더즌, 최근 거래대금에 장대 양봉이 들어왔는지 봐야 되는데, 그리고 눌러주는지 또 봐야 되는데, 태진중공업을 보면
최근에 거래대금이 터지면서 강한 장대 양봉을 만들어요. 그리고 나서 눌러줬죠. 그럼 이 박스를 돌파하는 이날 검색이 되는 게 베스트예요. 이날. 그러면 이 앞전에 이렇게 박스를 만들어줬고 이 박스의 상단에서 종가를 형성해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종가 베팅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최근에 거래대금 터져서 강한 장대 양봉 만들어주고 눌러줬죠. 그리고 눌러주고 나서 박스 상단에 떴고 그 다음에 흐름을 보면 다음날, 다다음날 이 이틀만 보더라도 상승이 우리가 종가 베팅으로 먹을 수 있는 수익들이 3% 이상은 나온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4일 동안 끌고 갔었으면은 한 10% 정도 먹을 수 있는 자리들이 나온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거래대금 터져서 장대 양봉 만들어주고 눌러주고 박스를 돌파하는 자리에 있는 게 종가 베팅의 확률이 높다라는 거고, 그 다음 신고가 자리. 또 신고가로 종가를 형성해준 애들이 괜찮아요. 종가 베팅 할게. 근데 리스크는 빠질 수 있는 자리도 많이 있다라는 게 리스크입니다. 자, 한커미드가 지금 따지고 보면 52주 신고가잖아. 이런 애들 종배하긴 좋은데 리스크가 뭐냐? 변동폭이 너무 크고 그리고 밑으로 빠지면 이만큼씩 빠질 수 있어. 그래서 조금은 조심해야 하는 게 신고가에 있는 종가 베팅이다. 장 막판에 수급이 들어왔는가도 하나의 포인트입니다. 장 막판에 수급이 들어왔는가는 우리가 5분봉으로 볼 수 있겠죠. 이게 어떤 그림이 나와야 되냐면 장 막판에 이게 3시, 여기가 3시 30분이라고 치면 뭐 주가가 뭐 위로 가든 아래로 가든 앞엔 상관없어요. 상관없고 마지막에 이렇게 올리고 종가 형성해주면 다음날 종가 베팅하기가 더 좋은 종목이다 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6가지 내용들을 포함해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으면 종가 베팅을 하면 훨씬 더 승률이 올라간다 이거죠. 그래서 종배 만약에 내가 오늘 하면 뭐 굳이 뽑으면 저는 더즌을 뽑겠습니다. 더즌. 자, 오늘 강했던 섹터가 뭐야? 테이블이었지. 거기에 포함되는 게 더즌이었어. 이번 주에 일정 뭐 있어요? 지니어스법. 그거 하원 통과 관련된 일정들이 이번 주에 진행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 일정들이 있고 돌파 자리에 종가를 형성을 해줬는가? 일봉상 돌파하고 나서 종가 형성해줬죠. 또 최근에 거래대금 장대 양봉, 거래대금 장대 양봉, 거래대금 장대 양봉, 거래대금 장대 양봉. 신고가 자리냐? 신고가 자리는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집합에 들어가지 않고 막판 수급 들어왔느냐? 이건 들어가지 않아요. 이거 제외하고 이 3가지 조건이 부합한다. 그래서 괜찮다 라고 생각하는 게 더진입니다. 내일 아침에 상승을 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가 보면 되는 거고, 그리고 종가 베팅은 이거 얘기 안 했다. 2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종배 이후에 아침에 바로 안 가면 매도. 이렇게 종배하는 방법이 있고 3% 이상 수익 챙길 자리 주면 익절, 안 주면 그냥 뭐 분전이든 약수익이든 손절이든 정리, 이렇게 하는 종가 베팅이 있고, 하나는 종배하고 끌고 가는 법이 있어요. 수익 줄 때까지 끌고 가는 거. 그리고 처음부터 종배를 끌고 갈 때는 추가 매수 관련된 내용을 생각해둬야 합니다. 이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종가 베팅 할 수 있는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종배 겸 단기 스윙으로 가져갈 수 있는 거죠. 종가 베팅 검색기가 있고 종가 베팅 종목을 선별하는 방법, 이 2가지만 알고 있어도 우리는 종가 베팅 승률이 80% 이상으로 급등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오늘 종가 베팅 검색기 만드는 거 꼭 집중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관련돼 가지고 이제 검색기 사용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 뭐 그런 것들이 있으면 뭐 하단에 저랑 함께 할 수 있는 링크가 있습니다. 소통방 링크가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검색기 관련돼서도 물어보시고 뭐 주식에 관련된 것도 저희가 소통이 가능하니까 들어와서 많이 물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번 영상에서 종가 베팅 승률 높이는 방법 6가지 제가 공개를 해드렸어요. 이제 써먹기만 하면 돼요. 근데 써먹을 때 우리가 종목을 찾아야 되겠죠. 결국엔 우리가 6가지가 뭐였어요? 오늘 강한 섹터, 오늘 강세 섹터, 내일도 강할 가능성 높다. 2번째는 이제 일정을 봐라. 3번째는 돌파 자리를 찾아라. 4번째는 최근 거래대금 들어오고 눌림 후 돌파를 찾아라. 그 다음에 신고가 돌파, 장 막판 수급, 이런 종목으로 이제 우리가 이 중에 3개 이상 교집합이 됐었을 때 매매를 하면은 종가 베팅 승률이 올라간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내용들을 알았습니다. 근데 이런 종목을 어디서 찾을 건데,
이게 중요한 포인트죠. 실제로 제가 더즌을 그날 말씀드렸잖아요. 종배로 더즌을 이야기했고 그걸 뽑았던 게 검색기였습니다. 그 검색기를 우리가 같이 만들어 볼 거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전문 투자자거나 아니면 내가 주식을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매매하거나 이런 사람들을 제외하고 나서는 대부분 휴대폰으로 할 겁니다. 컴퓨터로 하시는 분들은 뭐 차트를 좀 많이 보시는 분들 중에 하나겠죠. 휴대폰으로 매매하는 사람들은 뭐 해야 되냐? 컴퓨터로 우선 만들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검색기를 폰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이 컴퓨터로 만들어서 검색식 저장을 해두면 검색기가 이제 폰으로 사용이 가능하니까 컴퓨터가 없거나 아니면 컴퓨터에 HTS가 안 깔려 있으면 한번 깔아서 해보시고, 저는 키움증권 기준으로 검색기 제작할 예정입니다. 내가 키움증권을 안 쓴다 하면 다른 증권사도 검색식이 있을 거예요. 조건 검색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본인 쓰시는 증권사에서 해도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저도 검색기 이렇게 무료로 배포해 드리기 때문에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 해주는 거는 의리다. 한 번씩 해달라 라는 거고, 자 이제 바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여기 왼쪽 상단에 여기 위에 검색을 0150 이렇게 검색을 하면, 아니면 조건 검색 이렇게 네 글자 한국말로 치면 화면이 나와요. 이 화면이 이제 조건 검색식을 만드는 화면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뭘 만들 거냐, 기본적으로 대상 변경을 클릭할 겁니다. 내가 안 뜨게 만들 거만 체크하면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뭐 관리 종목 뭐 상장 폐지 가능성이 있으니까 관리 종목을 좀 제외하고 투자 경고 위험은 합니다. 투경 정도는 그만큼 단기적으로 강하게 치고 올라간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투경은 할 거고, 그 다음에 검색을 하면 뭐 뜨는 게 없죠. 여기서부터 우리가 하나씩 할 건데, 자 어제 말한 6가지가 뭐였어요? 오늘 강한 섹터가 내일 강하다. 이거 검색기로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검색기로 못 만들어요. 이번 주 일정이 있는 이거는 검색기로 만들 수 있어요? 이것도 못 만들어요. 이것도 우리가 검색기로 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 돌파 자리에 파킹하는 종목, 이거 검색기로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거는 검색기로 만들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종가 베팅 검색기지만 돌파 매매 검색기이기도 한 이 검색기를 같이 만들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수식이, 제일 메인 수식이 돌파 자리에 있느냐가 이 검색기의 메인이에요. 생각보다 엄청 단순하게 만들 거고, 그 다음은 우리가 유감으로 좀 진행이 나갈 겁니다. 여기 조건식 상단에 매물대라고 검색하면 돼요. 매물대라고 검색을 하면 매물대 돌파 요게 나옵니다. 요거 매물대 돌파를 클릭하면 5일 매물대 상향 돌파 있죠. 여기 바꿀 수 있어요. 20일 매물대 상향 돌파 추가, 60일 추가, 120일 추가. 즉 이렇게 해놓으면 5일 엔드잖아요. 엔드가 뭐냐면 부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내용들이 다. 그래서 5일 매물대랑 20일 매물대랑 60일 매물대랑 120 매물대를 한 번에 돌파하는 자리가 있을 수 있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5월로 바꿀 겁니다. 더블 클릭하면 바뀌어요. 그리고 드래그 한 다음에 괄호를 입력할 거예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5일 매물대를 돌파하는 종목이 뜨거나 20일 매물대 돌파하는 애들이 뜨거나 60일 매물대 돌파하는 종목이 뜨거나 120 매물대 돌파하는 애들이 뜨게끔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지금 검색기가. 그래서 검색을 하면 275개가 뜹니다. 즉 여기 뜨는 종목들은요 모두 다 5일 매물대를 돌파하거나 20일 매물대를 돌파하거나 60일 매물대를 돌파하거나 120 매물대를 돌파하는 친구들만 뜨게끔 설정이 된 거예요. 이렇게 하면 사실 너무 많죠. 275종목이나 뜹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뭘 넣어야 되냐, 기간 내 거래대금을 넣을 거예요. 기간 내 쭉 내리면 기간 내 거래대금이 있어요. 기간 내 거래대금을 잡고, 자 전봉보다 200% 이상 거래대금이 터져야 된다. 요것만 하면 211개가 뜹니다. 그래서 기간 내 거래대금 말고 기간 내 거래량도 넣을 거예요. 기간 내 거래량, 어제보다 오늘 거래량이 2배 이상 터져야만 한다. 이렇게 하면 85개를 줄거든요. 즉 이 식의 해석을 해보면 5일 매물대 돌파, 아니면
뭐 20일 매물대를 돌파하거나 아니면 60일 매물대를 돌파하거나 120일 매물대를 돌파하는 종목들이 검색이 되게끔 되어 있고, 플러스 알파로 뭐가 있어야 되냐? 어제보다 오늘 거래 대금이 2배 이상, 그리고 플러스 어제보다 오늘 거래량이 2배 이상. 즉, 뭐 5일 매물대나 20일 매물대나 60일 매물대나 120일 매물대를 뚫어야 되는데, 거래 대금도 없고 거래량도 없이 뚫는다라는 건 못 뚫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예요. 근데 평소보다 거래 대금이랑 거래량이 많이 들어오면서 뚫어준다라는 모습들은 뚫을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종가 베팅 검색기 기준이 이겁니다. 지금 85개 정도 떠요. 85개 정도 뜨고 끝이에요. 뭐 더 필요 없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골라야 된다? 육안으로 골라야 된다. 오늘 강한 섹터 아니어도 됩니다. 자, 두 번째, 이번 주에 일정 있는 종목. 세 번째, 돌파 자리. 요거는 검색기가 뽑아주잖아요. 검색기가. 내가 오늘 또 뽑아보면 EV 첨단 소재 괜찮은 것 같고, EV 첨단 소재도 요 매물대에 뚫어주는 라인이기 때문에 검색이 되는 거고요. 자, 원익은 왜 뜨냐면 원익이 5일 매물대 돌파예요. 자, 요 5일 매물대를 돌파하는 자리라서 원익이 뜨는 겁니다. 자, 동방도 자리가 좋잖아. 오늘도 강했고 매물대 뚫어주는 자리. 이렇게 뽑는 거예요. 한 2시 반부터 이렇게 스물스물 보면 되는 겁니다. 그 중에 뽑은 종목들이 이 친구들이다. 자, 여기서 섹터를 우리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EV 첨단 소재가 2차전지, 원익, 지주, MDS 테크가 자율주행이었나? AI 관련된 내용들로 올라갔죠. 수버린. 동방은 KCTC를 보면 돼요. 동방 볼 거면. 노랑풍선 여행. 이 중에 이제 우리가 골라야 되는 건데, 제일 강했던 섹터를 오늘 뽑아 볼 필요가 있겠죠. 오늘 화장품 강했고, 2차전지 쪽 좀 강했고, 지주사 좀 올라왔고, 북극항로도 강하긴 했죠. 자, 이번 주 일정으로 따지면은 2차전지는 우선 일정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쪽을 조금 좀 배제하고 우리가 생각을 하긴 해야 되겠죠. 아, EV 첨단 소재 자리가 진짜 좋긴 해요. 근데 2차전지라서 좀 아쉬울 뿐. 우선 EV 첨단 소재 탈락. 자리는 정말 좋으나 실적이 너무 별로다. 동방은 사실 실적보다는 테마로 간다고 봐야죠. 그냥 굳이 뭐 하나 나보고 뽑으라고 하면 원익 뽑겠습니다. 원익 뽑을게요. 원익이, 그리고 뭐 추세도 안 무너졌고, 뭐 오늘도 양봉을 좀 보여주면서 매집봉을 형성을 해줬기 때문에 원익이 이제 요 7,000원, 일봉 종가상 7,000원만 이탈하지 않으면 우리가 종배 트라이 해볼만 하다, 충분히 좀 비벼볼만 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오늘 다 같이 만든 종가 베팅 돌파 검색기, 여기서 종목을 뽑으면 원익을 탑픽으로 뽑겠다. 종가 베팅이 실패를 하면 손절에 대한 기준을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질문을 해주신 분이 있었어요. 기본적으로 종가 베팅을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었어요. 종가 베팅을 해서 목표가를 정해두고 수익을 챙기는 법, 아침에 상승이 바로 안 나오면 매도하는 법,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하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SK 오션 플랜트를 종가 베팅 해야 되겠다, 매물대를 뚫고 종가를 형성하는 이 자리에 있는 SK 오션 플랜트를 내가 종가 베팅 할 거면 기본적으로 여기서 뭘 생각해야 되냐면, 아침에 바로 올라가면 팔 거냐 안 팔 거냐, 얼마에 팔 거냐, 얼마든 상관없이 양봉이면 팔 거냐 안 팔 거냐, 양봉 안 떠도 팔 거냐 안 팔 거냐, 그걸 먼저 정해야 돼요. 아침에 나는 무조건 던질 거야 라고 정하는 기준의 종가 베팅이 있고, 아니면 분석적으로 다가가는 종가 베팅이 있어요. SK 오션 플랜트가 이 매물대를 다 뚫고, 여기가 이제 최고 부근 매물대인데 이걸 다 뚫고 종가를 형성을 해주니까, 그렇다면 나는 이 박스만 깨지지 않으면 19,000원, 이 박스만 깨지지 않으면 나는 종가 베팅하고 위로 올라가서 수익이 나오면 팔 거야 라고 손절 라인을 이렇게 잡고 종가 베팅을 할 수 있거든요. 19,000원 이 가격이에요. 지금 15% 올랐기 때문에 종가 베팅을 여기서 딱 해버리면 빠졌을 때 손절이 15%나 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분할 매수 관점으로도 생각해봐도 돼요. 종가 베팅을 진행하고 아침에 바로 올라가면 난 수익 챙길 거야. 근데 내 예상대로 안 흘러가고 빠져. 그럼 난 손절 라인 19,000원 생각하고 있어. 그럼 빠지면 더 잡겠다는 마인드로 종가 베팅을 하는 방법이 있고요. 대부분 종가 베팅을 했었을 때 제일 좋은 건 다음날 바로 수익 나는 게 제일 좋죠. 다음날에 바로 수익을 가져간다라던가 빠지면 더 산다라던가 명확한 손절 라인이 있다라던가 아니면 아침에 뭐 5분 안에 안 올라가면 무조건 판다라던가 이런 기준을 잡고 매매하면 돼요. 이런 기준을 잡고 매매하면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가 생기는 거죠. 아침에 상승이 나오거나 안 나오거나 둘 중에 하나를 했을 때 무조건 파는 방법. 내가 근데 아침에 팔았는데 막 20% 날아가면 배 아프잖아요. 그런 것도 잘 고려해서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을 해서 하면 되는 겁니다. 종가 베팅을 할 때. 그 손절에 대한 기준은 본인이 잡아야죠. 뭐 나 일봉상 나는 5일선 이탈하면 손절할 거야. 아니면 내가 박스 돌파에 대한 부분들에서 종가 베팅을 하니까 박스를 하방으로 이탈하면 손절을 할 거야. 라는 것들에 대한 기준은 본인이 잡아야 돼요. 네, 저는 박스 이탈로 좀 보는 것 같긴 해요. SK 오션 플랜트를 만약에 내가 종가 베팅으로 매매를 할 거고 저는 18,000원 손절 라인 잡을 것 같아요. 요 큰 박스. 그래서 종가 베팅에 1차 매수 갖고 바로 올라가면 수익 실현하고 내려오면 더 살 것 같아요. 저는 종가에서 다음날 시초가에 바로 파냐, 이것도 1번 질문이랑 좀 겹치는 건데 바로 파는 경우가 있고 바로 안 파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아침에 좀 갭이 세게 뜬 다음에 추세 유지하면서 계속 올라가면 바로 안 팔기도 해요. 그리고 내가 샀는데 다음날 떨어져도 딱히 안 팔아요. 저는 좀 끌고 가는 스타일로 종가 베팅을 하는 편이어서. 근데 아침에 바로 매도하는 사람도 많이 있죠. 많이 있는데 그건 선택하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의 성향. 그리고 아침에 무조건 종가 베팅하면 아침에 무조건 뜬다라는 법이 없어요. 대부분 아침에 안 떴다가 오후장에 쫙 치고 올라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아니면 한 아침에 20-30분 정도 이렇게 막 털고 이렇게 올리는 경우가 있어서 무조건 저는 아침 뭐 9시 5분 땡 하면 매도해야지 이런 느낌으로 종가 베팅을 하진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종가 베팅 검색기 만드는 영상에서 제가 잘못 적은 게 하나 있더라고요. 이거 기간 내 거래 대금 부분을 좀 잘못한 게 있었어요. 거래 대금을 검색하면 이 기간 내 거래 대금이랑 기간 내 거래량 회전율이 있어요. 거래량 넣고 이제 거래 대금을 넣어야 되는데 이거를 이제 퍼센트가 없으니까 금액으로 바꿀 거면은 이 1이 100만 원이에요. 그래서 뭐 100만 원, 1000만 원, 억, 10억, 100억 할 거면 이렇게 금액을 넣어야 되는데 제가 이거 퍼센트로 잘못 봐가지고 그 200만 넣습니다. 이렇게. 그럼 2억이에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해야 200억이 되는 거예요. 제가 보다가 잘못해가지고 다시 확인하면 됩니다. 다시 저거 수정해서 해도 되고. 그리고 많이 물어봤던 게 이거예요. 넥스트레이드가 생긴 이후에 종가 베팅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3시 20분에 종가 베팅을 해야 되냐, 3시쯤에 해야 되냐, 8시쯤에 해야 되냐 라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3시 20분 기준으로 좀 하는 편입니다. SK 오션 플랜트가 이 3시 20분 기준에 돌파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SK 오션 플랜트가 좋은 거지, 뭐 예를 들어서 SK 오션 플랜트가 정규장에선 이러다가 넥스트레이드에서 막 올라가서 종가를 형성해줬다고 그 종목을 종가 베팅 하진 않아요. 정규장에서 그 돌파 자리에서 파킹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포인트라서 정규장에서 이제 돌파 자리에 이렇게 파킹을 했으면 그러면 그 친구는 시간 외에서도 넥스트레이드 8시까지 뭐 가격대 크게 막 벗어나지 않으면 살만하다. SK 오션 플랜트를 우리가 3시 30분 종가를 보면은 22,150원이었어요. 그러면 일봉으로 봤었을 때 22,150원 딱 여기거든요. 여 가격에서 이제 종가가 형성이 된 거고, 그 뒤로 이제 움직이는 거는 큰 차이가 없다라고 한다면 정규장 기준으로 좀 잡아서 보고 그 가격에는 큰 차이가 없으면 뭐 7시든 8시든 넥스트레이드 시간대 그 종목을 사는 건 큰 상관은 없을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배는 정규장 기준으로 생각을 해야 되고, 뭐 사는 거는 그 정규장 종가 시간이랑 큰 그 괴리가 없으면, 이격이 없으면 사도 무방하다라는 게 저의 답변이고요. 결론은 이제 종가 베팅 뭐 질문들을 봤었을 때